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휴스턴 대 이제 LAFC. 자, 일단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LA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제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기준 홈에서는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홈에서 공수 밸런스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최근 좀 휴스턴을 봤을 때 원정에서는 좀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비교적 좀 수비가 안정적인 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LAFC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LA 더비에서 갤럭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3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단독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지금 LAFC 같은 경우에는 2달 가까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현재 좀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그렇죠, LAF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양 팀 다 일단 뭐 수비 밸런스가 좋아요. 뭐 LAFC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수비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좀 수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 팀 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양 팀 다 좀 중원이 강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초반부터 어느 정도 좀 중원 싸움이 치열할 수 있다. 네, 이렇게도 한번 좀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LAFC가 공격 패턴이 다양하면서 뭐 전개도 더 낮기 때문에 그래도 휴스턴보다는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뭐 경기력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는 분명 이제 LAFC가 유리한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지만 LAFC가 생각보다 이제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거랑 별개로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 홈 휴스턴 상대로는 매번 좀 저조한 폼을 보이며 이제 열세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LAFC가 지금 뭐 5년 가까이 홈 휴스턴 상대로 이제 좀 이긴 적이 좀 없을 정도로 유독 휴스턴 홈에서는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어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LAFC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거랑 별개로 아무래도 이런 좀 홈 휴스턴과의 상성, 그리고 휴스턴이 홈에서는 그래도 경기력이 좀 좋은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휴스턴이 그리고 LAFC의 상승세에 찬물을 뿌려도 전혀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휴스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휴스턴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무승부도전. 그리고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휴스턴 프랜승 무승부에 2.5전 언더. 자, 일단 이제 휴스턴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404번 승. 그리고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403번 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405번 승. 이렇게 이제 미국 축구에 대한 이제 프로토 번호까지 적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축구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이제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번호까지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캔자시티 대 FC 댈러스. 꿀통 집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조합이랑 추천표를 보내드리도록 하는데, 오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주조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구매가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 뭐 조합이랑 추천표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후 경기까지. 잠시만요. 그리고 네, 방금 이제 쪽지 2개 보내드렸으니까 뭐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꼴통 집사님. 네. 자, 계속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기 캔자시티 대 FC 댈러스. 자, 일단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 자, 특히 뭐 지금 페레이라, 델가도, 그리고 프레이저와 같은 주축 선수들 다수가 지금 결장 중인 댈러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만큼 현재 좀 전력 손실이 크다, 이 정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1승 4패로 여전히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나마 이제 위안인 점은 최근 홈에서 이제 오스틴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홈에서의 성적은 어느 정도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원정까지 포함했을 때 지금 캔자시티의 성적은 많이 처참하지만, 그래도 홈 기준만 봤을 때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나름 좀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상승세인 포틀랜드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연패를 끊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근데 그 경기에서는 포틀랜드의 실수가 많았고, 그리고 포틀랜드가 좀 자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뭐 그런 점을 잘 이용해 댈러스가 경기 흐름을 뒤바꿨고 결국 이제 역전까지 성공을 했죠. 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런 좀 댈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뭐 근데 지금 댈러스의 상황이 많이 좋지가 못해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델가도 이제 프레이저와 같은 선수들이 결장이다 보니까 현재 좀 댈러스의 중원이 많이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종종 중원에서 밀리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네, 좀 확실히 뭐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 손실이 지금 뭐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보자면은 이번 시즌 지금 원정에서 댈러스가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원정 경기력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홈과 좀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 또한 큰 그런 현재 좀 댈러스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좀 댈러스의 큰 전력 손실 플러스 원정에서의 저조한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홈에서 캔자시티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캔자시티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대로 봤을 때 캔자시티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뭐 이제 댈러스의 뭐 원정 뭐 공격 전개가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캔자스의 수비도 이제 이번 시즌 워낙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네, 오버까지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캔자시티 같은 경우는 포토 기준 406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는 408번 팩. 자, 이렇게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너스 대 이제 시카고. 자, 일단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국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샤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 대회를 좀 뛰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좀 결장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뭐 이제 어제 잉글랜드 상대로 이제 아쉽게 좀 지면서 좀 다시 이제 좀 돌아오긴 하지만 그때 약간 좀 그런 시차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 뭐 지금 샤키리는 이제 결장인 상태다, 이 점까지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뭐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연패 중으로 최악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 뭐 매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이 굉장히 좀 잘 뚫리고, 그리고 역습, 침투에 대한 대처가 잘 안되며 상대팀한테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수비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이런 지금 세너스가 시카고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일 거라는 기대는 좀 잘 안 들어요. 네, 자, 게다가 뭐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굉장히 좀 공격이 많이 정체되었는데 최근에는 좀 공격 전개가 좋아지면서 이제 득점력이 살아난 점을 좀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약간 세너스가 더 실점 위험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경기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이거 보노부누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세너스 같은 경우에도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주로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네, 이 점 가지고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3경기 연속 세너스가 이겼을 만큼 시카고한테 강하긴 했지만, 이제 그 경기들 중에는 4, 5년 전 경기까지 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뭐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은 시카고가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시카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시카고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 본다고 하면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슈노바. 자, 일단 이제 시카고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410번 팩.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버는 411번 팩.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미국 축구만 이제 분석을 하고, 뭐 이제 오후 경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평소대로 이제 자료 구매해 주신 분들 한해서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세너스랑 시카고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세인트루이스. 자, 우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리 1명 결장. 자, 특히 지금 팀 내 득점 1위 미하일 로비치가 경고 누적으로 이제 결장이 되었다 보니까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일단 뭐 이제 게다가 이제 핵심 공격수인 클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추가적으로 기존 포워드들의 결장도 보노보누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노보누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후 경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 지난 게 있긴 하지만, 제시카 알밥 11님 레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유튜브에서 넘어왔어요. 아이고 알밤님 팬클럽 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유튜브에서 이제 또 넘어와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아이고 질차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밤님. 네. 네, 보노보님 방금 쪽지 2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캔자시티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좀 거뒀고, 이제 이로 인해 홈에서는 3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다만 뭐 이렇게 좀 홈에서 연승을 이어가는 거랑 별개로 직전 경기 원정 캔자시티 상대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좀 보였던 그런 콜로라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흐름이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지면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고전하는 경기로 좀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2달 가까이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최약체인 세너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프리뷰를 해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템포 자체는 좀 빠를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지금 양팀 다 이제 핵심 주포들의 결장이 있다 보니 기존보다 이제 공격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뭐 전반적인 좀 득점 찬스 메이킹이나 마무리 능력에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템포가 빠르면서 뭐 약간 좀 공격 기회를 좀 만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영향가 있는 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할 수도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네. 그러다 보면 좀 생각보다 다소 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양 팀의 큰 차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 편차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제 좀 극강의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반면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세너스와 더불어 아직까지 원정에서 승이 없는 팀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세인트루이스의 원정 성적은 굉장히 좀 처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좀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차이를 더 크게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콜로라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콜로라도 사이드 보는 경기. 자, 다만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3.5 기준은 기준점이 좀 높다 보니까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콜로라도 승, 이제 햄무의 3.5 기준 언더. 아무도 뭐 양팀 다 지금 뭐 주포들이 다 빠진 입장에서는 솔직히 3.5는 기준점이 좀 높다고 고려가 돼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콜로라도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412번 승, 그리고 햄무 같은 경우에는 413번 승, 마지막으로 3.5 기준 언더는 이제 414번 승.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A 갤럭시 대 미네소타. 자, 일단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키퍼 및 서브 키퍼가 이제 전부 다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미네소타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4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우승 후보인 LAFC 상대로 지며 연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후반에 이제 LA 갤럭시가 굉장히 좀 뭐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뭐 이제 1점 차까지 쫓아가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더 좀 뭐 득점을 못하면서 아쉽게 좀 2대1로 패배를 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대에서 주전 선수들이 돌아와도 이전과 같이 좋은 경기력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전체적인 모멘텀이나 경기력 모두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미네소타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이제 갤럭시가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최근 지금 미네소타의 수비가 안 좋은 것과 더불어 이제 주전 키퍼 및 서브 키퍼까지 죄다 결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후방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이제 수비가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홈에서의 좀 갤럭시의 공세를 미네소타가 막는 데 있어서는 다소 좀 버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뭐 갤럭시가 굉장히 좀 홈에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흐름과 경기력, 그리고 미네소타의 이런 전력 누수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갤럭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갤럭시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승.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갤럭시 등의 3.5 기준 오버. 자, 일단 갤럭시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이제 415번 승, 그리고 3.5 기준 오버는 이제 417번 패. 자, 이렇게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틀랜드 대 내슈빌. 자, 일단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공미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포틀랜드가 확실히 핵심 전력에 좀 이탈이 많이 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봐요. 영케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케님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아, 이거 혹시 그 방송국에 쏘신 건지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아무래도 이게 좀 들어오시자마자 이게 별풍선 이제 쌌다는 게 좀 올라와가지고. 아무튼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팀 내 득점 1위, 그리고 뭐 어시 1위, 지금 에반데르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쵸. 그만큼 좀 에반데르가 공격에서의 그런 좀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좀 선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전력의 이탈은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댈러스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무패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잔실수도 많았고, 그리고 수비에서의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던 그런 좀 직전 경기의 포틀랜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내슈빌 역시 좀 최근 인터 마이애미와 콜럼버스 상대로 연달아 치며 이제 흐름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포틀랜드가 그래도 홈에서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공격보다는 좀 수비에 집중하다가 이제 좀 역습으로 이제 풀어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포틀랜드 상대로 좀 수비 후 역습 플레이 위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다만 근데 지금 뭐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득점력뿐만 아니라 메이킹 능력까지 뛰어난 그런 이제 공미에서의 에반데르가 결장 중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점을 고렸을 때는 뭐 약간 좀 이전보다는 좀 더 공격에서 단조로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뭐 제가 에반데르 같은 경우에는 뭐 포틀랜드에서 지금 뭐 거의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좀 쌓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좀 에반데르가 있고 없고의 좀 차이가 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만큼 뭐 현재 뭐 포틀랜드 안에서의 그런 에반데르의 영향력이 좀 상당하다, 근데 이 점도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도 뭐 솔직히 지금 전반적으로 포틀랜드가 좀 유리한 매치업은 맞긴 해요. 다만 근데 이거를 솔직히 뭐 포틀랜드 뭐 1.6대 승배당을 가져가기에는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포틀랜드 햄루나 아니면 무승부지사 올라가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거나. 아이고, 나이롱님 반갑습니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볼게요. 2.5 기준 언더. 자, 일단 이제 포틀랜드 햄무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419번 무, 그리고 이제 무승부는 418번 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420번 승. 네. 자, 이제 이렇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미국 축구 6경기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